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은 세계를 놀라게 할 획기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KF-21 보람의 9호기에 타이타늄 합금 기술이 그 중심에 있다. 이 기술은 극비리에 개발되었으며 내구성과 무장 탑재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중국과 일본의 경쟁 기술을 멀찍이 앞서며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KF-21 9호기의 타이타늄 합금 기술 개발 과정, 그 성능, 그리고 국제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한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기술 혁신이 어떻게 세계를 선도하는지 살펴보자. KF-21 보람에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의 선언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20년 넘게 이어졌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라는 장벽에 부딪혔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에이스 레이더, 아르스트, EOTGP 등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하며 돌파구를 찾았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9호기의 타이타늄 합금 기술은 이 프로젝트의 정점을 찍는 혁신이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I,과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주도했다.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로 초기 자금과 기술 협력을 확보했지만 갈등도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과 기술 유출 시도 논란은 프로젝트의 도전 과제였다. 그럼에도 한국은 단독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성공을 거두었다. KF-21 9호기는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세계 13번째 전투기 개발국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준다. 타이타늄 합금 기술은 이 전투기의 성능을 극대화한 핵심 요소다. 타이타늄 합금은 항공기 제조에서 가장 까다롭고 고급스러운 소재 중 하나다. KF-21 9호기는 이 합금을 활용해 내구성을 370% 향상시켰다. 기존 알루미늄 합금 대비 가볍고 강하며 고온과 부식에도 강하다. 이는 전투기의 생존성과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이 기술은 극비리에 개발되어 외부 유출 가능성을 차단했다. 한국은 이를 통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며 국제적 경쟁력을 높였다. 타이타늄 합금의 개발 과정은 수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쳤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수백 번의 실험 끝에 최적의 합금 비율을 찾아냈다. 이 합금은 동체와 날개 구조에 적용되어 기체의 강성을 높였다. 또한 무장 탑재량을 기존 대비 30% 이상 증가시켰다. KF-21 9호기는 최대만 7,000파운드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 이는 F-16과 비교해도 월등한 성능으로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내구성 370% 향상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실전에서의 생존성을 의미한다. 타이타늄 합금은 고속 비행과 급격한 기동에서도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한다. 이는 적의 공격을 견디고 장기간 운용에서도 신뢰성을 보장한다. KF-21 9호기는 이러한 내구성 덕분에 유지보수 비용도 절감된다. 한국 공군은 이를 통해 전력 운용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자주국방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무장 탑재량의 증가는 KF-21의 전투력을 극대화한다. 공대공, 공대지, 공대의 미사일을 다양하게 탑재할 수 있다. 특히 국산 SA 레이더와 결합해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이 레이더는 미국 기술의 80% 수준에 달하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다. KF-21 9호기는 이러한 무장과 센서의 조합으로 다목적 전투기로 거듭났다. 이는 한국이 지역 안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중국과 일본은 아시아 항공우주 산업의 강력한 경쟁자다. 중국의 J-20과
일본의 F-2는 각각 5세대와 4세대 전투기로 주목받는다. 그러나 KF-21 타이타늄 합금 기술은 이들을 압도한다. J-20은 스텔스 성능에 초점을 맞췄지만 내구성과 무장 탑재량은 제한적이다. F-2는 미국 F-16의 개량형으로 독자 기술이 부족하다. 반면 KF-21은 독자 개발된 합금과 레이더로 차별화된다. 중국의 타이타늄 합금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J-20의 동체는 여전히 알루미늄과 복합 소재에 의존한다. 일본 역시 F-2와 신형 전투기 개발에서 미국 기술에 의존한다. KF-21의 타이타늄 합금은 이들 국가의 소재 기술을 10년 이상 앞선다. 특히 극비 개발로 기술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한 점이 강점이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한다. KF-21 타이타늄 합금 기술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개발되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며 연구를 진행했다. 과거 인도네시아의 기술 유출 시도 논란은 큰 교훈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기술 자료 제공을 최소화하고 시제기 제공도 재검토했다. 이러한 보안 조치는 기술 주권을 지키는 데 결정적이었다. KF-21은 이제 한국의 독자적 방산 기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극비 개발은 국제적 신뢰를 얻는 데도 기여했다. 미국은 초기 기술 이전을 거부했지만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 2024년 기준 KF-21은 2,000회 이상의 비행 시험을 통과했다. 이는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지표다. 타이타늄 합금의 성공은 한국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 KF-21 성공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와 F-50 경공격기로 수출 실적을 쌓았다. KF-21은 이를 넘어 고부가가치 전투기 시장에 진입하는 계기가 된다. 타이타늄 합금 기술은 수출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2026년 양산 돌입 후 중동과 동남아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 방산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특히 중동의 UAE는 KF-21 구매 의사를 밝혔다. 이는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축소 후 새로운 파트너로 주목된다. 한국은 UAE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 이전과 생산 참여를 논의 중이다. 타이타늄 합금의 우수성은 이러한 협상에서 강력한 카드가 된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외교적 자산으로 기능한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시작했지만 6세대 전투기로의 진화가 목표다. 2041년까지 스텔스 성능 강화와 AI 기반 유무인 복합 체계를 도입한다. 타이타늄 합금은 이러한 업그레이드의 기반이 될 것이다. 특히 무인 편대기와의 합동 작전 능력이 주목된다. 한국은 이를 위해 국산 엔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KF-21N 함재기와 전자전 기체 등 파생형 개발도 계획 중이다. 이러한 미래 전망은 한국의 기술 야망을 보여준다. 타이타늄 합금 기술은 지속적인 혁신의 출발점이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 미래를 상징한다. 중국과 일본을 넘어 미국, 유럽과도 경쟁할 잠재력이 있다. 2028년 40대 인도, 2032년 120대 배치를 목표로 양산이 진행된다. 이는 한국 공군의 전력을 세계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KF-21 9호기에
타이타늄 합금 기술은 한국의 자주국방 의지를 보여준다. 370% 향상된 내구성과 무장 탑재량은 기술 혁신의 결과다. 중국과 일본을 압도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극비 개발과 철저한 보안은 기술 주권을 지킨 결정적 요인이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국가의 자부심이다. 한국은 이를 통해 세계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 기술은 미래 세대에게도 영감을 줄 것이다. KF-21 구호기는 한국의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한다. 타이타늄 합금의 성공은 기술, 의지, 그리고 비전의 결합이다. 한국은 이제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기술 리더로 자리 잡았다. KF-21은 그 여정의 시작일 뿐이다. 미래는 더욱 밝고 강력한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이 될 것이다.